안녕하세요. 수암기념관 학예연구사 고현아입니다. 수암기념관은 제1종 미술관으로 2008년 10월 4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600여 점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고 전시와 교육을 통하여 관람객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서예가 수암 현중화 선생의 서예 작업과 사상, 창작 방식 등을 후세에 알리고자 선생님이 생활하시고 작업하셨던 터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암기념관은 두 개의 건물이 나뉘어 있습니다. 조범산방이라 불리는 창작산실은 수암 선생님이 생활하시고 교육하셨던 장소로 1층엔 수암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고 2층엔 작업하셨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건물은 수암기념관 본동으로 3개의 전시실과 사무실, 세미나실, 실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암기념관을 찾아주시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서예와 한국의 문화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암 선생은 20세기 한국 근현대가 교차되는 길목에서 변혁의 한 획을 그은 서예가입니다. 저는 수암 선생의 작품을 보면 회화적 요소, 음악적 요소, 문학적 요소와 함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치 있는 위트와 작품 속에는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특히 우리나라 한시를 즐겨 쓰셨습니다. 태계 이황의 시, 화담, 서경덕, 또 선시를 즐겨 쓰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쓴 것으로 보이는 운수심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서예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악적 요소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문자의 형상을 넘어 그 속에 진양조와 휘몰이까지 정적이면서 동적인 요소가 잘 어우러져 화면에 펼쳐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대정신과 위트가 작품 속에 넘쳐 있습니다. 엑소오프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그때를 직접 목도하고 9년 후 다시 시 현장을 보게 되었고 이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한글 작품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암 선생은 한문 서체를 끊임없이 인수하고 그 장점을 변용하여 수암풍의 서예가 나왔습니다. 그의 한글 작품에는 한문 조형에서 익힌 조형 감각과 필법이 자연스럽게 한글 작품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암 선생의 한글 작품 장진주사, 달아달아 밝은 달아 등의 작품을 보면 같은 글자라도 결코 닮아있지 않고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을 닮은 글씨이자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암 선생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래가 될까? 노래도 서툰 노래가 아닌 익숙한 노래, 익숙한 춤이 될까? 이것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암 선생의 작품에는 회화적 요소, 음악적 요소, 문학적 요소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연관이 그의 인생과 예술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선생님의 첫 이렇게 그 모습은 제가 아주 좀 놀랐는데 수건과 비누를 주시면서 손을 씻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은 사실 법첩을 우리가 서예 공부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는 법첩이라는 걸 별로 보지 못하고 그 선생님이 써주신 거랄지 제 체본,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체본 그런 걸로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손을 씻고 오시니까 그 일본 이연사에서 나온 법첩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볼 때 보통 책장을 넘길 때 침을 발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넘기는데 그걸 절대 못하게 하시고 그 책을 보여주시는데 그 책을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뜻깊었고 또 그 책을 이렇게 다루는 그 모습, 책장 넘길 때 조심해서 이렇게 넘기라고 이렇게 책을 굉장히 아끼시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요. 저희들에게 지도를 하실 때는 그 1mm 오차도 이렇게 용납을 안 하시고 아주 엄격하게 지도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는데 그때에 어떤 분이 아주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기 위한 전시회를 하는데 작품을 한 점 이렇게 기증해 주실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분의 사정을 들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냐고 아주 좋은 일 한다고 흔쾌히 그 작품을 써주신 그런 것도 보았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엄격하신 분인데 우리 선생님 저러한 모습도 있구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소아과의 인연은 2007년입니다. 그때 탄생 100주년전을 하자고 유족 대표 현영모 현 관장하고 제자 몇 분이 오셨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소암은 서울에서 별 존재가 없었다. 지방 작가다라는 이유죠. 근데 작품을 보니 완전히 육지와는 다른 그런 독자적인 아름다움, 미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야일한 제주도라고 하는 바다, 바람, 산, 나무, 소리 이게 바로 글씨하고 바로 직결돼서 나오는 거다. 20세기 서예가 늘 공모전에 찌들어 가지고 그냥 형식 스테레오타입만 나오는 게 예산돼 소암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이런 글씨를 구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작가가 우리가 몰랐구나. 그때부터 개관 전 그리고 이제 해마다 소암과 함께 20세기 거장들을 연결시키면서 지금 한 10년간을 넘게 지금 계속 인연을 맺고 오고 있습니다. 소암의 진정한 학교는 제주도라고 하는 이 풍광, 풍토다. 그래서 소암 현중화 기념관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그 길이다. 우리가 서예라고 하면은 늘 모든 장르하고 담을 쌓아놓고 있는데 소암 예술이야말로 다른 장르, 서화가 일체가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미술하고도 음악하고도 몸하고도 춤하고도 가무하게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예술이 소암은 그래서 바람이기도 하고 몸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소암예술은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현대미술하고 바로 직통될 수 있는 그런 요즘 늘 말하는 융복합적인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서예야말로 모든 예술의 토대다. 그리고 궁극이라고 하는 것을 소암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중심자리. 그것이 소암 현중화 기념관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앞으로 미래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다시봄 소장품전엔 총 35점의 선별된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봄은 한 해 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계절이며 인생의 한창 때 희망찬 앞날이나 행운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 다시 봄이란 주제는 춥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 다시 따뜻한 봄이 돌아온다는 의미와 좋은 작품들을 다시 곱씹어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을 통해 봄이라는 단어가 주는 희망, 새로움,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마음 가득 담고 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수암기념관의 다시봄 소장품 전시는 여러분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선사하는 전시로 7월까지 진행됩니다.